세상을 바꾼 과학사적 업적들도 처음에는 다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에 이때부터였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물론 바이오 분야 한정이고 그 중에서도 우연히 제 눈에 띈 것들 중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옴입니다. 오늘은 남성형 불임 치료에서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는 뉴스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소위 무정자증이라고 알려진 불임 남성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만 약 20만 쌍의 커플이 아이를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넓히면 그 숫자는 1억 8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들은 남성들입니다. 정자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술로도 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유전 문제입니다. 유전 문제라는 말은 사실상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 3월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 한 편이 희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주사 한 방. 그것도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바이러스 벡터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미 들어보았고 경험했던 그 기술, mRNA입니다. 이 48시간짜리 시한부 생명을 가진 분자 하나가 유전적으로 영원히 불임이어야 했던 수컷 마우스에서 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로 건강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신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커플의 최대 10%가 불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략 절반에서 남성 쪽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 불임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건 정자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나쁘거나 형태가 이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외 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기술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자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무정자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정자증 중에서도 치료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비폐쇄성 무정자증입니다. 비폐쇄성이라는 말은 길이 막혀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 세계 남성 불임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비폐쇄성 무정자증 환자들에게 지금까지 의학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살아있는 정자를 찾기 위해 고환을 샅샅이 뒤지는 미세수술적 고환정자 채취술이라는 마이크로 TES의 수술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환 안쪽에는 세정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관들이 수백 개 모여 있습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정자 제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정관 안에는 정자의 원재료가 되는 정원세포와 정원세포들이 안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세르톨리 세포가 있습니다. 세르톨리 세포는 정자 생산 공정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성장 인자를 분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혈액고환 장벽이라는 특수 방어막을 만들어 유지합니다. 이 장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자는 태아 때는 존재하지 않다가 사춘기 이후에야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정자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게 내 몸의 일부인가 아니면 외부 침입자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혈액고환 장벽은 바로 이 면역체계로부터 정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면역체계가 정자세포를 공격해서 정자 생산 공정이 멈춰버립니다. 이번 연구의 실험 대상인 마우스에서 결핍된 유전자는 클라우딘 11입니다. 클라우딘 11은 혈액고환 장벽의 핵심 구성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가 없으면 장벽의 주요 부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면역 공격이 시작되고 정자 생성이 정자세포 직전 단계인 정모세포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교토대학교 분자유전학과의 시노하라 다카시 교수팀이 선택한 접근법은 이 결함을 유전자 수준에서 영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꽂히면 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정자 형성 과정의 핵심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자 생산은 한번 시작되고 나면 이후에는 스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한 번만 관문 형성에 도움을 주면 그 이후로는 스스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영구적으로 유전자를 꽂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mRNA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이 mRNA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mRNA는 우리 세포 안에서 매 순간 수백만 개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자입니다.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는 DNA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세포액 안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어서 직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복사본이 바로 mRNA입니다. mRNA는 단백질 제조 기계인 라이보솜에 전달되어 단백질 합성을 시작합니다. 단백질 합성 작업소 역할을 마친 mRNA는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안에 자연 분해됩니다. 결과적으로 DNA를 변형시키지 않아 유전자의 변형을 남기지 않습니다. 변형된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mRNA 치료법의 핵심적인 안전성입니다. 연구팀은 불임 마우스에 고안해 클라우딘 11 유전자 정보를 담은 mRNA를 직접 주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자세포, 그리고 마침내 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졌습니다. mRNA가 활성을 유지한 시간은 고작 48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이틀의 신호가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회복된 정자를 수집해서 마우스 난자의 체외 수정으로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새끼 마우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mRNA는 정자의 DNA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새끼의 게놈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설득력을 더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팀이 같은 방향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0월 오사카 대학교와 미국 베일러 의대 공동 연구팀이 미국 국립과학원에보에 유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PDHA2라는 유전자가 결핍된 피펫해성 부정자증 마우스에게 PDHA2 mRNA를 주입했습니다. 주입 후 2주 만에 정자세포가 관찰됐고 3주째에는 완성된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체외시험관 시술로 117개의 배아를 만들었고 그중 26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새끼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달했고 스스로도 번식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연구들이 왜 의학사적으로 중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불가능했던 영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피펫해성 부정자증은 지금까지 의학이 손을 대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두 번째, 생식계열의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 안전합니다. 유전자 치료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생식세포, 즉 정자나 난자의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와 그 후손에게까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mRNA는 아버지의 체세포에만 잠깐 작용하고 사라집니다. 아이에게 어떤 유전적 변화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는 클라우딘 11 하나의 유전자를 다뤘지만 원리상 다른 유전자 결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mRNA를 처방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더 넓은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서 2018년 사이 전 세계 정자 농도는 약 5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스트레스, 생활습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은 인구 유지 기준인 2.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불임치료의 발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중보건과 사회 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mRNA 기술은 불임치료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치료용 mRNA를 손상된 자궁 내막에 표적 전달하는 초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분자가 생식의학 전체를 바꿔놓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아예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불임. 지금까지는 의학이 손을 쓸 수 없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만 활성을 유지하는 mRNA 처방으로 그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마우스 모델 단계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의 마우스 실험이 10년 뒤 누군가에게 아이를 안겨줄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mRNA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그 효능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엔 그 기술이 아이를 원하는 수많은 커플들을 위해 또 하나의 불가능한 벽을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바이오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